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통치행위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통치행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통치행위란 입법도 사법도 행정도 아닌 제4의 국가 작용으로 고도의 정치성을 갖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뜻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용어 자체가 어려운 것은 고도의 정치성, 어느 정도가 고도의 정치성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것은 그것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다. 그것만이 통치행위다. 즉, 통치행위의 여부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통치행위라는 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고 통치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확대와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사법심사의 배제를 긍정하고 있다라고 우리 교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행위의 실내 무엇이 있느냐? 외교행위, 전쟁, 사면, 영전 수여, 또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국가작용, 국무총리 임명 등 조직법상 행위, 법률안 거부, 국민투표 회부, 비상계엄 선포,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경제명령 등 일련의 행위를 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행위의 관념 보실까요? 예, 통치행위란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국가기관 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재판 통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예외적인 현상으로 고도의 정치적인 국가행위 또는 국가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 있어서 그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판 통제에서 제외되는 행위다. 이러한 통치 행위는 입법도 사법도 또한 행정도 아니기 때문에 제4의 국가작용이라고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전제 차원에서 보면 통치행위가 현실의 문제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가 고도로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통치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법치주의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개괄주의를 들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에는 부정설과 긍정설 있는데요. 부정설 한번 보실까요?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있으며 행정소송상 개괄주의가 채택된 현대국가에서는 법률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작용은 모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고도의 정치적 문제라 하더라도 그의 법률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게 부정설입니다. 긍정설에서는 재량행위설, 권력분립설, 사법부 자제설이 있는데요. 이 긍정설 내에서 우리는 학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량행위서는 통치행위는 국가 최고기관의 정치적 재량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는 정치적 한 목적성만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통치행위는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보죠. 즉 합법성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상 사법부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내재적 한계를 넘으므로 심사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권력분립설을 내재적 한계설이라고도 합니다. 사법부 자제설입니다. 통치행위도 법률 문제를 발생시킨 이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만 실제 그에 대한 사법심사가 배제되고 있는 것은 법원이 위법을 감수해서라도 방지해야 할 보다 큰 위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재판권의 행사를 자제하는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죠. 그런 결과라고 보는 견해이다. 그래서 이 긍정설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통틀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통치행위에 관한 판례 보시겠습니다. 판례는 통치행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의 인정 근거에 관하여 다소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사법자제서를 취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례가 헌재 2004년 4월 29일, 2003 여기 헌마 814 일반 사병 1학급 파병위원회 확인 그리고 헌재 1996년 2월 29일 93 헌마 186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무현 때였나요? 이라크에 파병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논의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라서 통치행위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100분 토론, MBC에서 100분 토론이 있었는데 국민과 그 여론, 언론 이런 모든 것들을 취합하기 위해서 긴 시간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이 사법자제서를 취하면서도 권력분립설에 입각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게 대판에 보면 2004년 3월 26일, 2003도 7878 대북 송금 사건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통치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치행위 보시면 현행 헌법에는 어떤 것이 통치행위인지 안타깝게도 이게 승문이 규정에 없습니다. 단지 헌법 제64조 제3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하여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국민의 재판 청구권 및 행정소송, 개괄주의 비추어 인정될 수 없다는 부정설 또 있으나 이것을 긍정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 부분을 보고 있고요. 한편 통설 및 판례가 인정하는 것으로는 계엄 선포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2024년 12.3 계엄 선포 이 부분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또 판례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통치행위의 한계를 보시면 통치행위는 법치주의의 예외적 현상이므로 통치행위 범위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만 헌법상의 기본 원칙 즉 국민주권의 원리, 자유민주주의, 평등 원칙 등의 이런 것 등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는 국민 여론에 의한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통치행위의 범위는 점차 축소되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964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반대하는 그 육삼 사태 수습을 위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로서 그것이 누구나 일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 몰라도 그렇지 아니한 이상 당연 무효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계엄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하는 권한과 같은 것은 오로지 정치기관이 국회에만 있다. 그래서 이게 통치행위인가 아닌가, 이게 이 계엄 선포가 정당한가 부당한가 이것을 국회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그 대법원 판결에 1964년 7월 21일에 이런 판결이 나왔네요. 1979년에 12.16 사태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선포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판례입니다.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 선포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은 국가 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고 그 결단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 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 아까 기본권 침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것인 때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통치행위는 맞지만 만약에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이것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가 국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지금 이제 이런 심사를 받고 있는 입장의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네. 다음, 이 통치 행위에 관련해서 OX 문제로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네, 1번. 대통령의 특별 사면은 통치 행위이다? 자, 같이 풀어보실까요? 통치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은 통치 행위입니다. 다음.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 원수의 고유한 권한이겠네요.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 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이다. OX 중에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O입니다. 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광복절 특사, 뭐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 뭐 박근혜 대통령 이런 분들은 이제 특사로 사면을 받아서 나오죠. 이거는 오로지 대통령만이 행할 수 있는 통치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받지 않죠. 국가 원수, 즉 대통령을 말하는 거겠죠. 예, 이 대통령이 행할 수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자, 3번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하여는 헌법 제64조 제4항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이 징계 의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네,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O입니다. 예,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진짜 법원에 제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4번입니다.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국가 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 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네, O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 이 부분이 논란의 예제가 될 수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내가 고도의 정치적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면 사실은 이런 주 카테고리에 있는 이런 문장들은 사실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오로지 이 국가 원수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통치 행위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냐 하지 않느냐와 관련이 큽니다. 자, 서훈 지소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행하는 행위지만 통치 행위는 아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 서훈 취소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취소 전에 서훈을 준다는 건 이 국가 원수가 행하는 고유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취소는 국가 원수가 마음대로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칭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 취소를 하느냐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서훈을 받았던 사람이 어떤 범죄에 연루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국회 논의를 거쳐서 때로는 법원의 그 심사를 거쳐서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6번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는 통치 행위다. 네, 맞습니다. 통치 행위가 맞습니다. 대통령이 행할 수 있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7번 보시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 장관의 협력 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의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자, 역시 계속 오가 나서 답을 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번엔 X입니다. 네, 그래서 대북 송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대북 송금. 이 대북 송금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말은 통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8번입니다. 일반 사병의 이라크 파견 결정은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다. O입니다. 예, 그래서 이라크 파견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 즉 통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9번입니다.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결정은 통치 행위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이게 사법부 자제설이죠. 자, 그래서 O입니다. 네. 그래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 네, 역시 O입니다. 10번.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 증원 연습을 하기로 한 결정은 국방에 관련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하는 통치 행위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예, 이 훈련을 받는 것이죠. 네, 이건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통칭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고유의 권한이라고 할 수 없겠죠. 11번 비상계엄 선포와 그 확대 행위가
국가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O입니다. 자,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가 맞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국가문란일 경우 사법심사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범죄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를 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가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냐 없냐, 당이냐 부당이냐 관해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12번입니다. 통치행위는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자, 통치행위는 정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행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지만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하기 전에 국회에 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국회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통치 13번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해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네, O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통치행위 개념은 그 국가원수의 고유 권한인데요. 그러나 이것이 그게 옳으냐 옳지 않냐 이 통치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건 오로지 누가 한다? 오로지 사법부만이 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행위냐 아니냐 오로지 사법부만이 한다. 여기서 우리는 23번 답이 O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법 책 속에서 답찾기인데요. 이거 같이 한번 얼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독일의 공법학자 프루스트 허프의 말처럼 행정은 묘사할 수 있으나 땡땡할 수는 없다. 자,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정의할 수는 없다입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2번 행정학적 행정 개념에서 볼 때 원래 행정학은 10초부터 정치와 행정의 구별을 전제로 전자를 정책의 결정에 후자를 정책의 땡땡에 각각 대응시킬 수 있다.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은 네, 집행입니다. 3번 행정의 분류에서 행정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효과를 기준으로 국민의 권리 이익을 제압 박탈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땡땡 행정과 국민에게 권리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 행정으로 구분된다. 자, 앞에 들어갈 행정은 네, 바로 침해 행정이 되겠습니다. 4번 근래나 하나의 행정작용이 어떤 국민에게는 침해적이면서 동시에 다른 국민에게는 수익적인 효과를 가지는 경우가 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무슨 행정이라고 부를까요? 네, 목표 행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5번 땡땡땡땡이라는 것은 소방기관이 소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법률적 행위 및 사실행위의 일체를 말한다. 무엇일까요? 네, 소방작용입니다. 6번 소방작용은 실질적 의미의 소방행정을 의미하는 데 대하여 소방작용 외에 이와 관련되는 입법작용 및 준사법 작용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고 땡땡땡 의미의 소방행정을 의미한다. 자, 실질적 의미의 소방행정 말고 무엇이 있었나요? 네, 바로 형식적 의미의 소방행정을 의미합니다. 7번 우리 헌법은 제66조 제4항에서 행정권은 땡땡땡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그리고 제40조에서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101조 1항에서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라고 규정해서 권력 분립의 원칙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행정권은 누구를 수반으로 하죠?
네, 맞습니다. 바로 대통령 수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8번입니다. 통칭이란 입법도 사법도 아닌 제4의 국가 적용으로 고도의 땡땡땡을 갖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땡땡 되는 행위를 뜻한다. 네, 중요하죠. 고도의 정치성, 네, 그리고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입니다. 9번. 찰리는 통치행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의 인정 근거에 관하여 다소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자제서를 취하면서도 국민의 땡땡땡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한다. 자, 여기 들어갈 것은 국민의 무엇에 침해되는 경우? 네, 맞습니다. 바로 기본권 침해입니다. 자, 거리 내려오시면 그리고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사법자제서를 취하면서도 권력 설에 입각하기도 한다. 네, 바로 권력 분립설 되겠습니다. 10번. 현행 헌법에는 어떠한 것이 통치행위인지 땡땡이 규정이 없다. 한편 통설 및 판례가 인정하는 것으로는 선포 등이 있다.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성문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통치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바로 계엄, 선포 등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